하필이면 당시가 탈의실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 범죄를 혐의 없음으로 주장하는 것은 좀 쉽지 않다. 안녕하십니까, 임성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불법 카메라 촬영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는지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나날이 사건에 대해서 그 형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사실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카메라 촬영에 대해 더 높은 형량이 적용되고 또 높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 발생한 불법 카메라 촬영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기소유예까지 발생할 수 있었는지 한번 사건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는 당시 이제 곧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던 병장이었고, 상대의 병사는 실제로 이 병장과 친하게 지냈던 하급자였습니다. 병장과 평소에 매우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병장 입장에서는 데리고 다니고 장난치고 노래 부르고 담배 피고 같이 탈의실에서 목욕하고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약간 생각이 달랐죠. 사실은 조금 장난이 좀 과하다 라고 싶을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중에 상대방이 피의자가 다른 사건, 보안규정 위반으로 인해서 핸드폰이 간부에서 확인되는 과정에서 이 피해 병사의 성기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피해 병사가 자신의 불법 카메라 이 피해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결국 고소장을 접수해 민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민간 검찰로 사건까지 송치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소위 맞박샷이라고 이렇게 머리에 상대방에 가져다 대고 이 머리부터 이 밑에 부분을 촬영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당시가 탈의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성기 부분이 일부가 찍혔고, 이 사건이 발생한 전과 후를 저희가 자세하게 모든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시 피해자가 일단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탈의실에서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나체로 있는데, 나체로 있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당연히 성기 부분이 촬영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전체 범죄를 혐의 없음으로 주장하는 것은 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사건 초기부터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서 저희가 모든 내용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 협조하고, 그리고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정하고 반성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어떠한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계획적으로 상습적으로 일어났던 범행이 아니라 그 당시에 피해자와 서로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건으로서 피해자와의 계속된 노력을 통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어떠한 반성문을 작성해서 그리고 피해자 국선 변호사님께 말씀드려 반성문과 사과문을 전달을 하였고, 이 해당 병사가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와 같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성범죄자로 등록이 되고, 취업 그리고 사회생활로 복귀함에 있어서 매우 치명적인 점들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사님으로부터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조건에 따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소유예 결정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자 등록도 되지 않고 또 범죄 전력이 되지 않아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어떠한 사회적 복귀에 따른 불리함이 없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이 될 수 있었는데, 본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판단을 통해 해당 병사분에게 어떠한 가장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제시를 했고,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에 따라 잘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본인에게 현재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 라고 하신다면 최근 판례와 수사기관의 흐름에 따라 정확한 대처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